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반 채우면 일본이 반 채울 것이다. 자, 두 분의 한일 정상회담의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채웁니까? 물컵에 한일 정상회담 물을 아마 너무 조금. 조금. 대통령실 보고 있습니다. 조금. 보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바깥에 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의 언론에 이상한 얘기들을 흘리거나 대한민국 국내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이야기를 쏟아낸 이 물잔에 대한 것들을 좀 언급을 했고요. 일본 제가 언론. 마음 같아서는 물을 한 번에 다 붓고 싶은데 그렇죠. 이렇게 다 붓는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찔끔 부어서 셔틀웨고가 복원됐고 찔끔 부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G7 정상회담에서 우리를 초청했고 또 찔끔 부어서 지소미아 복원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외교라는 건 순차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일들인 겁니다. 지금 당장 한 번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물을 부을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일부 바깥에 흐를 수도 있고 차는 속도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물컵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과가 곧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채우기만 하면 된다. 물컵과 주전자는 준비되었다. 와, 대단한 절대방패입니다. 자, 평가를 들어볼까요? 예? 물을 목마르신 건 아닐 테고. 마시고 채웁니다. 심지어 방금 이물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물질 있고. 마시고 사신성인이에요. 마시고 가득 채워. 이거 뭡니까? 넘쳐. 의원님, 넘쳐요. 방금 이물질이 있던 것 같은데요. 오염수로 꽉 채워 넘치고 아이고. 더 이상 뭘 더 부을 여지도 없습니다. 오염수로 채웠다는 건 좀... 후쿠시마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사실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외교를 해야 될 때 후쿠시마 방류가 아니라 수산물을 일본 측에서 대려 수입을 요구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쌍방 간에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일본 측에서 언급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 물어야 할 때에 오히려 수산물 수입 안 하냐는 얘기를 들어야 할 정도로 오만하게 이 판을 읽었던, 사실 그 판을 가져갔던 우리 정부의 책임인 거죠. 여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어제 대통령실이 회담에 대한 자체 평가를 내놨는데요. 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숙소인 임페리얼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했던 일본인 몇 분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숙소를 떠나서 공항으로 갈 때 호텔의 모든 직원이 그 일렬로 도열해서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일본인의 마음을 여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본 국민의 마음을 연 거는 맞는 건지. 박수로 환대했다. 그리고 일본 국민의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건지. 뭐 다각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죠. 좀 구분져서 말씀드리는 게 일본 극우 정치인의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일본 국민의 마음을 열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일본 국민들과 관계없이 극단적인 망언을 쏟아내면서 대한민국 국익에 저해되는 얘기를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죠. 굉장히 분노스럽고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와 아무런 관계없이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로서 한일 관계의 미래장적 관계를 바라고 있는 또 많은 국민들이 있을 건데 그동안 꼬여 있었던 관계 때문에 내내 불편했던 일본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국민들까지 나와서 한껏 박수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높은 결단을 내려줬다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진정성이 잘 전달됐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긍정적 정서를 이끌어냈다. 일본 국민들이 박수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땅을 치고라는 댓글을 아까 제가 봤습니다. 진짜 댓글이 있는 거 맞죠? 조금 전에 여기 뒤 화면으로 올라가는 댓글을 봤는데요. 무엇보다 마음을 열었다라는 브리핑이 지금 우리 국민을 달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때가 아니라는 누군가의 일성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갑이에요. 피해자는 갑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갑의 전적인 지위를 포기해가면서까지 얻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셀 수 없었습니다. 없어서 못 셌습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국민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도열하고 박수 칠 테니까 국민들을 위한, 국익을 위한 협상을 해오셨어야 했다. 주도권을 내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에서는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로 국제관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가 됐다. 정반대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먼저 제안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갔다? 그건 너무 나이브한 평가죠. 그걸 가지고 어떤 성과를 얻어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판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는 그저 잡아먹힐 일밖에 없습니다. 사도강산 문제든 군함도 문제든 아까도 얘기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든 그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는 국면이 됐고요. 무엇보다 시기요. 지금 일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일본 뉴스발로 일본 정부 관계자의 흘림을 통해 가지고 일본 국민을 달래기 위한 또 다른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네, 겁니다. 네, 네. 손쉽게 일본 국민에게 소구할 수 있는 이슈를 가장 극우적 이슈를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외교판을 일본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이 강제징용 결국은 문제를 풀어내는 게 국내 대법원의 판단이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이 문제를 국제법으로 걸기 시작하는 순간 양 관계가 꼬여서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제3자 변제라는 측면을 통한 내용들을 풀어냈기 때문에 네. 남은 몫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한하게 되는 과정이 오게 될 때는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과거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부터 시작된 네. 통렬한 사과와 반성의 입장들을 다시금 재확인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역사 인식들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네.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끌어내기 위한 그 다음 순서로 가게 되는 것. 이게 결국 대한민국과 일본을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첫걸음을 뗀 만큼 네. 그다음에 순차적인 화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하면 명시적으로 그런 표현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추가적인 네. 여기에 대한 조치들이 있을 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주석을 우리 대통령실에서 많이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고요. 이런 역대 정상회담 처음 봅니다. 합의문도 마련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사과라는 얘기가 왜 어렵습니까? 그 말을 입으로 언급할 수 없는 그런 회담을 하고 온 거죠. 심지어 상대방이 의제로 채택되지도 않고 사전 협의되지도 않은 얘기를 상대방 정상이 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대통령은 기울어진 운동장, 네. 스스로 기울어트린 운동장에 알겠습니다. 나가서 협상을 했던 일본 겁니다.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 받아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부가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들을 얘기했고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고 네,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애매한 얘기를 하시냐고요. 실질적으로 테이블에서 오르긴 했다. 다만 정식 의제가 아니었다. 상호 간에 공방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일본 정상은 그 말을 오만하게도 언급했다로 읽히기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 못하는 청와대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까?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정치 공세성 성격의 발언들이 너무 지나치게 나오고 있다는 네. 얘기들이고요. 중요한 건 결과로서 나오게 될 겁니다. 과연 정상회담 이후로 기시다 총리가 어떤 입장들을 견지하면서 한일 관계를 끌어가게 될지 네. 지금 민주당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네.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에 관한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문제 이런 일들로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지 아니면 이번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에 대한 지금의 상황을 바탕으로 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끌어가기 위한 노력에 화답할지 네. 상황에 대한 지켜보는 과정을 통해 지금 결과를 그러면은 그 뭐 독도 문제라든지 위안부 합의라든지 후쿠시마 수산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쪽은. 우리 정부는 네. 당연하게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네. 어찌 독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그렇죠. 안 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누구보다 중시하는 게 윤석열 정부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이런 일들 속에서 네.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을 활용하지는 않았으면 네, 좋겠다는 네. 말씀. 저는 이미 기대를 접었어요. 왜냐하면 강제동원대법 나오기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에서요. 그러니까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평가 대상 핵종을 줄인다라고 얘기했을 때 외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 뭐였는지 아십니까? 일본 정부는 사전에 우리 정부와 협의를 했었다. 뭐 일본 정부의 답변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할 때 네. 외교부는 없었어요. 강제동원 해법 발표하고 3일 만에 일본 외무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강제동원 없었다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네. 있으면 사실상 일본 대사 초치해서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정부는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끌려가는 판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계속 기다리라 그래요. 자, 정상회담 결과 기다려 봐주세요. 기다렸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다녀와서 또 그럽니다. 차츰차츰 채워질 물잔의 빈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신뢰하고 기다리기에는 이미 기울어진 판에서 우리가 아무런 지렛대도 가지지 못한 채 네. 끌려가고 있는 그 가속도가 너무 분명하고 충분히 방향이 지금으로도 너무 평가 분명합니다. 가능한 알겠습니다. 상황이다. 자, 네. 이번에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 아니고 답을 네. 할 수 없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간 개편안. 아, 예. 지금 이거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해서 주 69시간 이거 논란이 많이 일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무리야.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했는데 네. 이 또 오늘 나온 대통령실의 의견을 보면 60시간 이상 무리라는 건 대통령 개인적 생각일 뿐 그 이상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 논의에 가이드 주는 건 아니다. 지금 입장 발표만 6번째. 너무 오락가락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69시간도, 60시간도, 52시간도 아니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서 현장에 있는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자가 근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자칫 잘못 오인돼서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는 거야? 아니면 60시간 상하캡을 씌운다고 하면 혹시 60시간까지 하는 거야? 네. 라고 하는 오해가 불거질 수 있으니 네.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더 정밀하게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가 왜 사전에도 정부의 못 입장인 했을까요? 거죠. 말씀 사전에. 주신 것처럼 초반부터 이 네. 모든 일들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었겠습니다만 네. 국민적 오해가 싹텄을 때 이를 걷어들이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오해한 거예요?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 아니라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담을 안고선 그 이야기들까지 다 듣고 숙고된 정책을 만들겠다는 건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알았어요. 끝내 귀 막고 듣지 않고 알았어요. 직진했던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이제 없어서. 이재정 네. 의원님 말씀 네네네. 듣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설픈 기초검토, 초보적 검토 수준까지도 자체적으로 거르지 않고 논제로 던진 걸 뭐 국민과 상의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네.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네. 문제도 초보적 검증도 그런 논의도 거치지 않고 내놓는 바람에 네.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들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못 물어보겠네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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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만 보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